유시민의 뇌세포는 죽었다. 아니, 뇌 자체가 썩었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지어낸 말도 아니고 유시민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다.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늙은 것이죠. 인간의 뇌세포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게 제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루었던 업적을 배경으로 얻은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지위를 획득할 당시에 능력이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20대, 30대, 40대 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뇌세포가 엄청 많이 되어갖고 65, 66, 67, 68 돼가지고 그때 잘 나갈 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20년 전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뇌세포 일치 정도가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시민, 1959년 7월 28일생, 2019년 1월 15일 현재, 나이는 만 나이로 59세이지만 한국 나이로 61세, 연 나이로는 60세이므로 그는 젊었을 때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댓글 조작이며 미투 운동이며 친일, 군 면제 정당 등 보수 우파 정당을 까내리고 공격하기 위해 했던 그 모든 말이 결국 종북 드루킨 민주작당에게 해당된 말이었다. 민주작당이 무슨 짓을 해도 이명박근혜 타령만 하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답이 없는 사이비 종교의 문술람들은 빼고 문재인과 이명박근혜를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들로 비교한다면 절대 문바짓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게 현대인의 상식적인 판단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이다. 뇌가 썩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친문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국 찾아보면 다 틀린 얘기라는 나양석 PD의 말처럼 입만 열면 가짜뉴스 뿌리고 거짓말만 하는 문재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대통령의 그 어용 지식인답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사실 유시민은 워낙 달변가이다 보니 나도 한때 유시민의 개소리에 속은 적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유시민의 감언이설에 속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는 사람이 지금 당장 경제학 원론 교과서만 찾아봐도 문재앙의 경제정책은 재앙이고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왜곡하고 있으며 실제 결과가 말해주듯이 공무원 강제 증원이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등 다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운 경제학 원리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를 힘겹게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의 저런 비양심적 행보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 JTBC 썰전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북한 문제에서 그는 언제나 북한 편에 서 있었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었기에 자기 스스로 말했듯이 많은 국민들이 유시민을 보고 북한 대변인이라고 비판하고 북한 첩자라고 의심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다. 동독 쇼타즈 공장 문서들을 분석한 후베르투스 크나베가 한 말처럼 결국 북한 공산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게 하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 상태에서 고통받게 하고 있는 건 소위 이런 자칭 타칭 가짜 진보 지식인 때문이라는 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는 역사적 평가나 대다수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 되었든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건만 보수 우파 대통령들은 신나게 까고 힐난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아오지 탄광을 운영하며 지금도 자국민을 핍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독재국가의 수장을 혁신가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이제는 실소를 자아낸다. 유시민은 여전히 북한 편에 서서 독재 빨갱이 체제를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다시 한번 멍청한 문술람들과 함께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한다. 니들은 왜 박정희 독재 체제는 보장해주지 않았냐? 라고 대묻고 싶다.
입만 열면 독재 타도, 인권, 평화, 민주를 외치고 있는 인간들이 언제나 북한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저 북한 독재자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최근 악성 페미니즘이 만들어낸 2030 남자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피해를 게임, 축구 때문이라며 그저 한남충들의 치기 어린 어리광으로 치부해버린 윽시민의 시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386 운동권, 586 세대, 문술란 민주작당 아이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인 것이다. 주관적인 젠더 갈등 이슈에 대한 윽시민의 논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급기야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난 사실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또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다. 북한 핵개발의 배후에는 중국 빨갱이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핵대중 내무는 정부 때 70억 달러, 실제는 약 68억 달러를 대한민국 혈세로 북한에 상납하지 않았으면 북한 핵개발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지연은 시킬 수 있었다. 현금이든 현물이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핵개발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팩트다. 북괴는 선군 사상에 따라 나라의 모든 일이 군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 혈세 지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하고 죽인 북한군에 제일 먼저 쓰이고 유용되는 건 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고 수많은 탈북 군인과 정보기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되는 팩트이다. 대북 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윽시민의 발언이야말로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북한 독재체제 때문에 고통받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유시민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가. 제인이 나이가 65세니까 때려 죽여서라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지? 시민아?